자, 식물과 동물의 분류를 한번 가보도록 할게요. 아까는 그 분류를 나누는 아주 큰 흐름에서 그 거의 그 뭐지? 우주가 제안했던, 그죠? 드라우닝의 우주가 아니에요. 그 우주가 제안했던 유격 분류 체계를 얘기를 한 거고요. 그 유격 분류 체계 안에서 아까 진핵생물 역이 있었죠. 기억나죠? 세균력, 고균력, 진핵생물력. 그 진핵생물력 안에 물론 우리랑 제일 가까운 게 동물이겠고, 그죠? 우리 주변에 이제 물론 이제 생산자 역할을 해주고 있는 식물들이, 그죠? 식물들이 열심히 광합성을 해주니까 우리가 그걸 먹으면서 종성형 생물로 살 수 있는 거잖아. 그래서 식물계와 동물계에 해당하는 것들만 조금 더 디테일하게 공부를 해보자 이거고요. 식물을 각각의 어떤 분류 기준을 가진 채로 당연히 식물이 가지고 있는 형태학적 특성을 관찰하는 걸 통해서 이 식물은 이런 특성을 갖고 있고 저 식물은 저런 특성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면 얘가 좀 진화의 가장 하위 단계였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진화해 왔나 보다 라고 분류를 해보자는 거죠. 그래서 식물의 분류를 먼저 공부를 하고 그 다음 동물을 분류할 건데 이 단원이 원래 생명과학 2에 있었어. 그러니까 고3들이 배우는 내용 영역이었어. 그럼 고3이 배우니까 선생님 겁나 뒤지기 너무 어렵겠네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어떻게 보면 고3 마지막 그러니까 너네 때는 달라. 너네들이 고3이 될 때랑 달라. 지금 현재 고2들이 고3이 될 때 생명2는 그걸 내가 이수만 하면 절대평가로 상대평가가 아니었던 형태니까 그래서 선생님 막 블라블라 설명해주고 내신 문제도 어느 정도 기본적인 소양으로 외울 것들만 외워서 내주고 수능을 보지는 않는 형태의 단원이었어. 대부분 수능을 많이 보진 않지. 선택을 하진 않지. 대부분 원파트를 많이 선택하다 보니까. 그래서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 부분인데 내용이 좀 단어가 키워드가 조금 생소한 것 뿐이야. 키워드가. 그래서 조금 자주 노출을 하면 좀 수월해질 거다. 자 그러면 식물의 특성에서 나오는 당연히 거기 1번에 진핵생물력 식물계에 속하는 다세포 생물이고 진핵세포류였기 때문에 당연히 핵막이 있겠죠. 그죠? 그리고 자 식물의 경우는 세포에 세포막이 있으면 세포막 바깥에 세포벽이 있는데 이 세포벽은 탄수화물 계열이야. 그러니까 펩티도글리칸이라는 화학적 물질로 되는 게 아니라 셀룰로스라고 하는 다당류로 구성되어 있어. 동그라미 쳐봐. 생물의 일반적인 특성. 당연히 식물은 스스로 약물을 합성할 수 있는 엽록체를 가지고 있고요. 엽록체를 가지고 있어서 광합성을 하기 때문에 광합성을 할 수 있기 때문에 독립여행 생물이다. 독립적으로 생명활동을 영위할 수 있다. 그죠? 그리고 진핵생물 역회에 속하기 때문에 당연히 핵막을 갖고 있고 그 외에 나머지 막성 소기관들도 갖고 있겠죠. 엽록체라고 하는 것도 막성 소기관이니까요. 그쵸? 그리고 이제 여기 안에 염색체, 염색 사무소로 들어있겠죠. 맞죠? 자, 광합성 합니다. 그 다음에 식물의 분류 기준, 분류군에서 나오는데 자, 식물의 분류 기준 6가지의 분류군으로 나눈다라고 나와있죠. 보니까 가운데쯤에 개통수 그림이 빡 나와있죠. 그죠? 개통수 그림이 빡 나와있어서 크게는 제가 이렇게 한번 나눠볼게요. 반다발이 있는 점인지, 반다발이 융으로. 그죠? 반다발이. 얘를 90도로 약간 뒤집었어요. 90도로 뒤집었어요. 반다발에 융으로 큰 틀에서 나옵니다. 있냐? 없냐로 나눠지겠지. 그지? 반다발이 뭐예요? 반다발? 선생님 반다발이 뭐예요? 반다발. 다발이 그러니까 관이 다발처럼 있어요. 다발이 뭐야? 꽃다발 잡았죠? 꽃다발. 겁나 뒤지게 많이 있는 거. 무슨 관이? 무슨 관이야? 그렇지. 무슨 관이냐. 자, 혹시 여러분 식물의 뿌리 그죠? 뿌리, 줄기, 잎 알죠? 네. 뿌리, 줄기, 잎은 식물에 가지고 있는 고유한 기관입니다. 그러면 잎에서 광합성을 할 때 뭐 필요해요? 광합성이 필요한 재료? 햇빛. 햇빛만 필요하나? 필요한 이제 에너지는 햇빛, 비대에너지가 필요해. 산소가 필요하다. 산소가 들어가. 반응물, 광합성이 필요한 반응물. 이산화탄소 필요하고요. 그 다음 또 뭐 필요할까요? 이산화탄소만 있으면 끝인가요? 이산화탄소 물. 물, 그죠? 물 필요하죠. 이산화탄소 물을 재료로 하여, 그죠? 빛이 있을 때 식물이 스스로 포도당을 만들죠. 그죠? 산소. 그리고 산소가 바깥으로 방출되죠. 또 물도 만들어지고요. 또 디테일하게 얘기하면 6개, 뭐 12개 이렇게 6개 한 문장, 그죠? 6개, 12문장. 개수를 맞춰보면 12개니까 또 6개. 개수가 헷갈린다. 12개인가 보다. 12개. 네. 12개, 6개. 가깝다. 여기가 6개 같다. 맞나?
맞는 것 같은데? 6개 있고 12개 있네. 6개 있고 12개 있고 12개 12개네? 맞네. 자, 개수 대충 맞춰봤어요. 개수 대충. 자, 그럼 봐봐. 비에너지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물이 있어야 돼. 그죠? 근데 물을 식물이 스스로 그죠?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뭐 피 와주세요 해서 그 외부에 있던 물을 그대로 입에서 받아가지고 광합성을 그대로 사용하는 게 아니야. 항상 토양 속에 머물고 있었던 물이 뿌리에서부터 흡수가 돼서 어디까지? 이 입에 광합성할 수 있는 장소인 입까지 공급이 돼야 돼. 그래서 이게 굉장히 뿌리가 높게, 그 줄기가 높게, 키가 높게 식물이 자라날 수 있는 건 아주 기원 전에서부터 얘가 점점 진화하고 발전하고 발생해서 엄청나게 물을 아래서부터 위로 길어 올릴 수 있는 물관이라고 하는 구조가 발달됐기 때문에 가능한 거야. 물과 무기의 양분 이동한 통로인 뿌리에서도 물관이 있고 줄기에도 물관이 있고 아래서부터 위로 물을 올라가게끔 해주는 잎에까지도 계속 연결된 형태의 하나의 파이프라인이 존재해. 물관뿐만 아니라 입에서 만들어졌던 유기양분을 어디로? 잎에서 만들어졌던 유기양분을 필요한 장소로 아래로 이동시키는 체관도 존재해. 아래로 또는 위로 필요한 장소로 유기양분을 이동하는 체관 바깥쪽에 있고요. 좀 더 식물의 줄기 쪽에서부터 봤을 때 좀 더 안쪽에 해당하는 게 물관이에요. 물과 무기양분이 이동한 통로. 그걸 세트로 합치면 우리가 물관과 체관을 합하면 우리는 이걸 관다발이라고 하는 거야. 오케이?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어야 뿌리에서부터 분리된 좀 더 높은 위쪽으로까지 식물이 입이 닿은 채로 충분히 광합성을 잘 할 수 있겠지. 그죠? 그래서 관다발의 발달융으로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냐 그렇지 않냐로 먼저 여러 식물들을 특성으로 나눕니다. 만약 그럼 생각해봅시다.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면, 관다발이 존재하지 않다면 거의 바닥 쪽에 식물이 붙어 있어야 되겠죠. 왜요? 키가 높게 자랄 수가 없어. 이 물을, 토양 속에 있는 물을 보기 위해서 얘를 빨아 올릴 수 있는 이런 물관 장치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바닥에 붙어 자라요. 이피드. 체관 밑에 뭐라 쓰는 거예요? 체관 밑에 뭐라 유기양분의 이동? 유기양분. 체관 밑에 유기양분의 이동을 써서 유기양분을 뭐라고 하냐면 얘네들은 무기양분이고요. 얘네들이 유기양분입니다. 입에서 만들어졌던 이런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과 같은 이런 유기양분들이 그죠? 여기 지금 포도당이잖아? 탄수화물, 단당류 얘가 만들어져서 자 양분을 입에 저장만 하고 있으면 안 되죠. 여기서 만들어졌던 양분들을 또 모든 뿌리세포나 줄기세포나 잎세포가 세포업을 해서 생명활동 에너지를 만들어서 생존해야 하잖아. 그러니까 낮에 열심히 막 발전기를 돌려서 돈을 벌어 제꼈어. 아빠가 한 달 동안 열심히 일해서 급여를 벌었어. 월급을 벌었다고. 그럼 그 월급을 엄마한테 드리면 안 될 수도 있겠죠. 근데 아무튼 엄마가 배분해서 쓰잖아. 그지? 뭐 누구누구 교육비 아니면 우리 한 달 식비 뭐 한 달 각각의 뭐 보험료 이렇게 배분하는 것처럼 돈을 버는 활동은 광합성인 거고 이 만들어진 포도당과 같은 양분들을 필요한 곳으로 밤사이 체관을 통해서 줄기든 뿌리든 이동을 시켜서 모든 세포들이 골고루 공급받아야 되잖아. 유기양분을. 그리고 그 유기양분을 바탕으로 세포업을 하면서 항상 모든 세포들이 세포업을 하면서 화폐를 바꿔서 자신의 생명활동에 사용하잖아. 이렇게 연결되어서 생각할 수 있어야 돼. 근데 그러려면 관다발이라고 하는 그런 다발들이 발달되어 있어야 토양에서부터 분리된 상태의 키가 높게 자랄 수 있다고 식물이. 근데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지 않으면 거의 흙하고 붙어 있을 거야. 키가 높지 않게. 어떤 거? 주로 이끼나. 그지? 오케이? 이끼에서부터 조금 더 관다발이 발달해서 진화된 형태들이 양치식물이야. 고사리처럼. 고사리는 그나마 키가 높게 자랄 수 있어. 근데 이끼는 거의 바닥에 바위나 돌에 붙어 있잖아요. 미끄덩. 돼요? 그래서 관다발의 발달융으로 우리는 식물을 제일 먼저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형태,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는 형태.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다,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로 이렇게 분지점에서 하나의 분지점에서 먼저 나눠진다. 됐죠? 오케이? 그래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고요. 자, 그렇게 볼 수 있는 관다발이 발달이 안 되어 있는 것들 중에 비관다발성 식물들 중에 각각이 또 가지는 생물적 특성을 가진 채로 이름을 나눴어요. 뭐로? 태류식물문. 자, 이름 들어봐. 각태류식물문. 그 다음에 선태식물문. 자, 종속, 과목, 강문계. 문 형태에서
그죠? 자, 그러면 똑같이 다 식물계에 속하긴 한데 약간의 디테일 차이를 가진 채로 또 얘네로 나눈 것 뿐이야. 근데 이 세 개의 공통점 뭐다?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죠?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키가 거의 바닥에 붙어서 간다. 그래서 이끼류들이에요. 태류, 각태류. 여기서 각이 뿌리 각자야. 그래서 무슨 이끼에 뿌리 이끼. 이렇게 뿌리 이끼래. 각태류라고 하는 건 뿔이끼. 뿔각자거든, 뿔각자. 무슨 이끼의 이름에 뿔이끼. 무슨 뿔이끼. 뿔자가 들어가게 되면 그럼 너는 각태류에 해당하는 식물들이구나 라고 인지하면 돼. 그리고 주로 선태식물군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뭐에 속하냐면 거기 봐봐. 그 178쪽 아래에 그림을 보시면 우산이끼, 뿔이끼, 솔이끼 나와있죠. 그러니까 솔이끼는 그냥 선태식물군에 속하고요. 그 다음에 각태류 식물군의 뿔이끼라고 해서 모양이 약간 이끼든 이끼인데 뿔 모양인 거. 그리고 완전 우산 쓴 것처럼 보이는 건 우산이끼들. 걔네들은 태류 식물군이고. 그죠? 우산이끼. 그리고 이끼는 이끼인데 앞에 뿔자가 써져 있으면 너는 각태류. 이게 뿔각자. 뿔 모양에 해당하는 형태를 띠면 뿔각자야, 한자로. 이 선태는 그냥 솔이끼 같은 형태들이야. 이끼들. 오케이? 그래서 여기 주로 수중 생활을 하던 조상에서부터 진화돼서 육상 생활을 이제 막 시작한 형태로 대부분 관다발이 없는 비관다발성 식물이다 라고 나와있죠. 아래 표에, 맨 아래 텍스트에.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습기나 물기가 많은 그런 환경에서만 존재할 수 있고, 당연히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건, 자, 우리가 식물들의 뿌리나 줄기나 잎을 뭐라고 하냐면, 우리 동물의 분류책에 배웠던 기억난가? 동물이나 식물의 구성 단계. 생물을 구성하는 기초 단계는 세포죠. 같은 기능을 수행하는 세포들이 모이면 뭐가 돼? 조직이 되지. 여러 조직들인데 그 여러 조직이 모여서 하나의 일괄된 기능을 수행하면 기관이 되고, 여러 공통된 기능을 수행하면 기관들끼리 모여서 기관계가 됐잖아. 동물은 기관계가 있었잖아. 그지? 그래서 기관이라고 하는 거, 우리 동물도 위나 또는 소장이나 또는 심나물이 각각의 기관이잖아. 그지? 식물도 마찬가지야. 크게 식물은 두 종류의 기관을 나눠져. 크게 우리 이렇게 육상의 식물들은 크게 두 종류의 기관을 나누거든. 자기네들이 먹고 사는데 꼭 필요한 영양기관하고 이세를 만드는 것과 필요한 생식기관, 두 종류로 나눠져. 그래서 크게 우리가 보고 있는 여러 공통된 큰 육지에 있는 식물들 중 뿌리나 줄기나 잎을 가지고 있는 뿌리, 줄기, 잎을 우리는 그걸 영양기관이라고 하는 거야. 뿌리나 줄기나 잎이 발달될 수 있으려면 가장 근본적으로 이 물을 길어 올릴 수 있는 밀간이라고 하는 관다발이 발달되어야지만 이렇게 키가 높게 자랄 수 있겠잖아. 그러니 당연히 얘네들 식물들은 관다발이 없다. 뿌리나 줄기나 잎, 얘네들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 기관에 발달이 되어 있지 않다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 보니까 대부분 뿌리, 줄기, 잎이 뚜렷하게 구별되지 않는다. 기관이 발달되어 있지 않다라는 표현인 거고, 그리고 종자가 아닌 대부분 얘네들은 포자로 번식해. 포자는 습기만 존재하면 그 근처에서 포자를 쫙 펼쳐서 멀리까지 자손을 번식시킬 수는 없어. 그 근방에서만 똑같은 자손이 만들어질 수는 있어. 걔가 뿌리가 내린 그 근처에서만. 그래서 포자로 번식하는 공통성을 모두 다 갖고 있다는 거. 차이가 있다는 게 아니라 공통적으로 모두 다 포자 번식이라는 공통성은 모두 다 갖고 있어요. 포자 번식. 이런 식의 공통성을 갖고 있다는 걸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됐죠? 그리고 그래서 각각의 이끼들 종류들로 한번 알아봤고요. 이끼들, 선태류, 각태류 또는 그냥 태류로 나눠요. 이끼들 종류들입니다. 태류들 중에 각태류 이렇게로 나뉘어져요. 뿌리 각자. 자, 그리고 관다발이 이씨 발달되어, 관다발이 조금 발달되어 있는 구조들 중에 다음 두 번째로 양치식물문이 있습니다. 양치식물문. 이쪽으로 갈게요.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어요. 자, 양치식물문. 자, 그래서 양치식물문에 해당하는 얘네들은, 얘는 근데 양치식물문에 해당하는데 종자를 형성하지 않아요. 자, 이렇게 할게요. 얘를 이렇게로 갈게요. 여기서 종자 형성 유무. 자, 포자랑 달라요. 자손을 번식시키는 방법 중에 포자라고 하는 건 그 근방으로만 쫙 펼쳐서 습기나 이런 것들이 이제 발달했을 때 그 근처에서 막 곰팡이 비슷하게 빨리 퍼져서 자손을 빨리 만들어내는 형태가 포자라면, 오히려 주변에 습기가 없거나 건조나 이런 것들로부터 강해. 그래서 처음엔 죽은 것 같았는데 어떤 적당한 환경을 만나면 거기서
똑같은 자손을 만들어낼 수 있는 게 그게 종자야. 그러니까 포자보다 종자가 훨씬 더 진화된 형태로 종을 보존시킬 수 있는 방법이야. 오케이? 근데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는 것들 중에 종자를 형성하지 않는 아이가 있는데 그걸 우리는 양치식물문이라고 해. 양치식물문. 그리고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으면서 종자로 번식하는 얘네들이 있어. 오케이? 그리고 종자로 번성을 해. 종자가 조금 포자보다 훨씬 더 발달된 진화된 구조라고요. 양치식물문은 그래서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키가 조금 더 이 테류들보다 선유들보다 키가 높게 자랄 수 있겠죠. 네. 그러고 포자로 번식하고 그래서 육지의 습한 위치에서 잘 자랍니다. 그래서 고사리 들어봤어요? 고사리 쇠뜨기 오른쪽에 그림을 보시면 고사리나 쇠뜨기처럼 얘는 아예 그냥 잔챙이처럼 녹색으로 이렇게 보이는 형태들이라면 이 양치식물은 그래도 헛물관이나 이렇게 뿌리가 있고 이런 잎을 가진 형태들로 이렇게 존재합니다. 이런 게 고사리잖아요. 예, 약한 뿌리들을 가지고 있고 이게 막 여기서 똑같은 아이들이 많이 자라요. 제주도 같은 데 놀러 가면 이런 거 많아요. 무슨 곳 같은 데 가면 이 야생의 환경에서 이렇게 되게 많습니다. 양치식물들, 고사리나 쇠뜨기. 그때 얘네들보다는 조금 그래도 줄기 구조가 약간은 보이고 뭐 키가 조금 높게 자라고 그죠? 그래서 고사리들이 있고요. 고사리 또는 쇠뜨기. 그리고 자 이렇게 관다발이 발달되어 있으면서 종자가 형성되어 있는 것들 중에 그 종자를 미씨라고 하는 거에 의해서 보호되고 있는 것과 미씨에 의해서 보호되지 않은 걸로 두 개로 나눌 수 있어요. 그래서 종자로 형성이 되는데 그 종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걔가 미씨가 발달되어 있는 거, 미씨가 있는 아이가 있고 그죠? 미씨가 없이 그냥 겉으로 그냥 미씨가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야. 미씨가 없대. 미씨는 둘 다 있는데 C방이 미씨를 보호하는 이렇게 쓰면 요렇게는 이런 형태에서 자 그냥 미씨들이 겉으로 노출되어 있는 게 있어. 솔방울. 네? 미씨가 그냥 누군가에서 보호된 거 하나도 없이 그냥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 거. 근데 얘는 겉이고요. C방이 없습니다. 이게 겉시식물문. 누구? 소나무나 그죠? 솔방울, 은행나무 같은 애네들이 그래요. 근데 정확히 알고 있는 우리의 예상대로 꽃이 피고 그 꽃 안에 뭐가 있어서 꽃 안에 꽃 안에 씨방이 있어서 자 이렇게 꽃잎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암술대가 있고요. 여기 이렇게 씨방이 있고 이 씨방에 의해 미씨들이 이렇게 보호가 돼서 8개가 있을 수도 있고 6개가 있을 수도 있고 돼요? 그래서 이 씨방이 있고 이 씨방이 누구를 보호하고 있는가? 식물의 입장에서 식물의 베이비가 될 게 누구야? 식물의 베이비가 될 만한 부분들이 이 미씨거든. 미씨가 일종의 난세포야. 난자랑 똑같아. 동물로 비유하자면 난자랑 똑같아. 배란된 난자랑 똑같다고. 저기에 정자가 들어와서 수정이 되면 꽃가루에 정액이 들어와서 수정이 되면 얘가 식물이 씨가 되는 거야. 수박이 씨 여러 개죠. 그죠? 네. 열매가 수박이거든. 그리고 그 수박 씨를 잘 말려서 잘 키우면 거기서 또 미니미한 수박이 또 자라나거든. 오케이? 그래서 이 미씨를 보호하게 하는 씨방이 발달되어 있는 식물이면 그건 우리는 속에 있는 미씨가 씨방의 속에 들어있잖아 미씨가. 그래서 속시식물문이라고 하는 거야. 대부분의 모든 과일나무들 주변에 존재하는 뭐 복숭아 그죠? 복숭아나 사과나무나 감이나 이런 것들이 싹 다 속시식물이야. 꽃이 피고 거기에 열매가 맺는 애들. 그 열매 안에 씨가 들어있는 애들이 대부분 다 속시식물들이야. 네. 그죠? 근데 거시식물 우리가 알고 있는 형태의 꽃은 아니야. 우리가 알고 있는 익숙한 형태의 꽃이 아니고요. 뭔가 솔방울이 만들어진 형태들, 솔방울 자체가 그 거시식물의 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생식을 하기 위한 장치니까요. 거시 자체가. 그래서 여기 텍스트 한두 번만 읽어보고 식물의 분류까지만 오늘 끝낼 거야. 그래서 양치식물 했고요. 거시식물 뿌리나 줄기나 잎이 당연히 뚜렷하게 구별이 될 거고 종자로 번식하는 종자식물이고 씨방이 없고 미씨가 겉으로 드러나 있어. 그 거시식물의 미씨라고 해서 오른쪽에 글이 보이죠? 그걸 봐봐봐. 5번에서 자 솔방울처럼 보이고 있고 이 미씨가 겉으로 나출되어 있는 거야. 나출식물이야. 그래서 편백나무나 뭐 소철이나 전나무나 은행나무들이 이런 거시식물문에 속하고 반대로 이런 미씨를 보호해주는 씨방이 있어서 꽃이 핀다면 우리가 알고 있는 전형적인 꽃 뭐 매화꽃 그죠? 또는 뭐 살구꽃 대부분 꽃이 피고 열매가 맺혀진 형태들은 대부분 다 속시식물입니다.
그래서 그 꽃잎 안에 속시식물의 미씨 봐봐. 암술대가 있고 그 안에 미씨가 있는 미씨를 보호하는 씨방이 있죠. 그래서 그 씨방에 보호되고 있었는데 미씨가 수정이 됐어. 그러면 여기까지만 한번 해줄게. 봐봐. 예를 들어서 이 꽃이 이렇게 폈어. 자, 이 꽃이 이렇게 있어. 꽃잎이 있고 이렇게 암술대가 있고 여기 안에 이제 보호되고 있는 얘가 있었는데 꽃가루가 날려서 여기 있는 이제 꽃가루가 들어왔고 이 꽃가루가 여기 안에 들어가서 여기 있는 미씨랑 수정이 돼. 그러면 얘를 보호하고 있었던 씨방이 있었는데 씨방은 과육이 풍부해져. 그리고 여기에 미씨가 있는데 미씨가 하나만 있는 건 아니야. 식물은 우리 동물하고 달라. 우리는 난자를 하나씩만 배란시킨 형태잖아. 대부분 포유류인 사람은 하나의 난자가 여러 개의 정자들이 들어왔을 때 그 중에 하나의 정자만 수정돼서 한 명만 제대로 키워져서 10개월 동안 키워서 나오는 형태라면 이 식물들은 미씨가 여러 개야. 근데 이제 수정이 다 된 이후에 꽃가루가 들어와서 여러 개가 다 각각 수정이 된 다음에 점점점 씨방의 양분이 많아져. 오케이? 그래서 여기 있는 꽃잎은 지고 씨방의 양분이 많아져서 이렇게 반틈을 어떤 열매가 맺혔는데 반틈을 갈라봤을 때 이런 모양을 보여. 얘 무슨 과일 같아? 반을 갈랐어요. 비슷해 나군요. 할로윈 아닙니다. 호박 아니에요? 호박 빨라. 호박 아니에요. 호박 아니고 호박보다 훨씬 더 작아요. 한 글자입니다. 한 글자. 네, 가을에 많이. 감. 네, 감이에요. 감. 감꽃이 피고 감꽃이 수정된 다음에 감에 이렇게 걸리적거리잖아요. 감씨 가끔 이제 없는 애들도 있지만 요즘은 대부분 감이 원래 씨가 있으니까 감의 씨가 걸려져 있는 부분입니다. 이 씨를 뱉어서 키우면 이 씨에서 또 토양이 있고 어린 뿌리, 어린 줄기, 어린 감이 생길 수 있어요. 이 씨는 식물의 베이비입니다. 이 씨가 꽃 안에 들어있을 때가 미씨라고 한다고요. 꽃 안에 들어있을 때가 미씨. 수정되고 나서는 씨가 되는 거야. 오케이? 네, 여기까지. 그래서 동물의 분류 전까지 했고요. 숙제들을 보면요. 동물의 분류는 이따 진행을 해보다가 시간이 되면 할 건데 동물 분류가 조금 더 어려워. 자, 그래서 184쪽에 1번에서부터 184쪽에 1번에서부터 185쪽에 7번까지 숙제. 퇴근하자. 했었다.